Computer Espresso.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순차 구조예요. 시퀀셜이죠. 이 경우에 명령문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디폴트로 명령문 1번,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얘기죠. 여기 예시를 해놨죠. 지금 여기서 A는 1, 변수 A에다 1을 할당했어요. B에다가 3을 할당하면서, 선언하면서 초기화했죠. 예. 그 다음에 이 시퀀스를 쭉 보면은 A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A 값이 2가 되고, B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B 값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B 했으니까 A 값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4, B는 여기 있던 거니까 4. 요 두 개의, 요 두 놈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시퀀셜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A가 2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A는 B 그랬으니까 A가 2로 돼 있죠. A가. B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B가 3이니까 A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1을 더했으니까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B는 4, A는 3이다. 따라서 시퀀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왜냐하면 쭉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조가 선택 구조예요. Selectional Structur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명령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Conditional Statement,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혹은 분기문이라는 말도 써요. 분기라는 거는 가지가 갈라진다는 얘기죠. 나뭇가지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 n이 5라 그럽시다. 5면은 if n modulo 2 equals 1이에요. 모듈러라는 거는 나누기 연산의 나머지를 의미해요. 5를 2로 나누면은 몫은 2고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러니까 요게 몫을 의미하고 이 percent 사인이 remainder 나머지를 의미한다 이거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연산이에요.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모듈러. 그래서 좀 유의 있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지금 이 경우에 5를 2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odd, 홀수라고 딱 찍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1로 들어왔는데 n이 5인 상태에서 expression이 true죠. 이게 expression이에요. 나머지가 1인. 그러니까 statement 1, 요걸 실행하고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n이 4이면은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1이 아니고 0이니까 이걸로 안 가고 else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print even을 짝수라고 찍는다. 그러니까 n이 4로 들어오면 expression이 false로 떨어지니까 1로 가서 짝수 even이라고 찍는다. 지금 이 경우에 세미콜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은 if문은 이 경우에 이 전체가 하나의 명령문이에요. 한 개의 명령문. 그리고 single statement라는 얘기죠. 그래서 if문이 왜 존재하느냐? 그 컴퓨터하고 계산기가 차이가 있어요.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기죠. 그런데 컴퓨터와 계산기의 차이점은 바로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다 이게. 크게 얘기하면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컴퓨터 판단 기능은 바로 if문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if문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라. 뭐 그런 식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거는 컴프보다 서브 인스트럭션, 뭐 컴프도 되겠는데요. 컴페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if문이 있으면 세물 레벨에서는 아마 이렇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는 대충 예를 들기 위해서 써본 거예요. A가 B보다 크냐 이걸 어떻게 바꾸냐 하면 A 값을 R1 레지스터로 넣고 B 값을 R2 레지스터로 넣은 다음에 R1에서 R2를 빼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A가 B보다 크냐 이 디시전이 A-B가
0보다 크자 이런 디시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면은 뺀 결과가 사인이 부호가 특수목적 레지스터 안에 저장이 돼요. 이 명령어의 실행 결과. 그 다음에 그 특수목적 레지스터를 보고 jump on less than or equal. 그러면 do that.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S로 가니까 do that 쪽으로 가라 이거죠. 뭐 이쪽 어딘가 뭐 do that이 있겠죠. 이쪽에 do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즉 이게 true이면은 그냥 막바로 이거를 실행을 안 하니까 막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do this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레벨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if문이 구현이 된다. 자, 또 선택 구조인데 n이 20이라 그랬으면은 0보다 작으냐? 아니죠. 그렇다면 else if 0이냐? 아니죠. 그러면 larger than 0. 세 가지밖에 없죠.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여기 20이 들어오면 false니까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는데 또 false니까 이쪽으로 가서 statement 3, 즉 이놈이죠. 이놈을 실행한다. 뭐 그런 식으로 분기 2가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경우가 많아지면은 C 언어에서는 스위치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else if 계속되는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스위치 명령어를 제공을 해요. 그런데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n이 20인데 n이 5보다 크냐? 그럼 이 true죠. true면 막바로 larger than 5 그러고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 다음 명령어로. 그러니까 이건 안 찍히죠. 사실은 20은 10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먼저 true가 되면 막바로 명령문 실행하고 빠져나가 버린다는 점을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터러티브라고 부르는데 반복 구조예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의 숫자의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처음에 0으로 추계하죠. 썸을 합계 0 그래놓고 sum plus equal 1. 이거는 C 언어에서는 sum equal sum 플러스 1을 갖다가 이렇게 줄였어요. 플러스 equal. C 언어는 뭐 실행 시간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코딩도 컴팩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썸에다가 그 다음에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10을 더하고 명령문이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게. 그러면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계속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를 타이핑할 수는 없죠. 그래서 loop structure였어요. loop. 빙빙 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카운트를 1로 놨어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10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sum plus equal count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카운트를 플러스 이것도 1 증가예요. 1 증가. 그래서 이걸 뱅뱅뱅뱅 돈다 이거죠. 뱅뱅뱅뱅. 언제까지 돈냐? 카운트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면 카운트가 11이 되면 이게 이 조건이 expression이 false로 돼가지고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 다음 명령문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반복문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termination condition이 중요해요. 종료 조건이 중요해요. 이 10보다 클 때가 종료 조건이죠. 그게 반드시 명시가 돼야 돼요.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경우에는 loop control variable이에요. loop 제어 변수죠. 지금 여기서는 count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count 값이 10보다 크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요 명령어가 빠졌다 이게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빠져나가면 count가 1로 들어가죠. sum에다 1이 더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또 여전히 1이죠. 또 여기다 1이 더해지죠. 계속 돌고 안 빠져나온다 이게.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 루프, 인피니트 루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반복 구조, while loop 방금 설명드렸고, 요거랑 똑같은 게 지금 for loop로 표시됐어요. 이게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거를 while loop보다 많이 써요. while loop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모두 for loop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for count 1, 이게 initialization이에요. 초기화. 그 다음에 요게
조건문이에요.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룹 컨트롤 베리어블을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니까 인크리멘트 혹은 디크리멘트.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for 1 요건 딱 한 번만 실행이 돼요. 여기서도 한 번만 실행됐죠. 룹 바깥에서. 그 즉시 컨디션 테스트예요. 2번. 요게 컨디션이니까. 그래서 true이면 일로 가서 이 블록 명령문이 몇 개가 되든 다 수행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요. 끝난 다음에 요게 인크리멘트 디크리멘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룹 제어 변수를 조절을 해요. 조절하자마자 다시 여기서 컨디션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true이면 돌고 여기 조절하고 돌고 또 조절하고 돌다가 여기서 false가 되면 완전히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구조죠. 세 가지 구조를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nested structure라고 그러는데 중첩 구조예요. 그래서 nested라는 건 우리의 새 둥지 영상하면 돼요. 새 둥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감는데 한 겹이 아니죠. 여러 겹으로 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nested structure라고 부르는데 nested if가 있어요. if 안에 if가 있을 수 있죠. nested while이 존재해요. while 안에 while이 존재할 수 있어요. nested for도 마찬가지로 for 안에 for가 존재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도 서로 중첩이 일어날 수 있어요. if 안에 while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는 while 안에 if가 존재하죠. 뭐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섞어서 왔다 갔다 함으로써 좀 복잡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 중괄호 우리가 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브레이스에 의해서 표시된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불러요. 블록. 만약에 if 다음에 지금 이 경우에 이 컨디션이 true이면은 이 전체가 다 수행돼요. all. 다 수행된다는 얘기예요. 블록 안에 묶은 거는. 그래서 블록은 그런 식으로 조건이 true 혹은 false일 때 그 중간에 명령어를 물론 이 순서는 시퀀셜로 실행되겠죠. 중간에 명령어를 모조리 실행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 브레이스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파일러한테 알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